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하셨고, 네,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평범한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잖아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학부모, 학생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걱정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이 교실 붕괴, 교육 붕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례는 물론이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폭넓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사과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교육이 이제 점점 붕괴될 거다. 마치 미국처럼이라고 하면서 미국 교사의 질이 아주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교육 다큐멘터리에서도 봤고 또 주변 지인이나 캐나다 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51개의 주가 있고요. 이 주별로 다 다릅니다. 미국의 51개 주는 우리처럼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라 아예 개별 국가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다르고 상황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이 붕괴되는 곳도 있지만 또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마치 미국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또 미국의 모든 교사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시점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더러 또 미국 51개 주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런 것들을 미처 조금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많은 미국 교사분들께 제가 좀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발언이 더 정확한 사실인지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에게 상처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교육 붕괴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산의 한 초등교사가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교사분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욕설을 한 학생을 복도로 내보냈고, 아이가 반성문을 쓰기 싫다고 했는데 쓰라고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학부모가 문제 삼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교사는 즉각 교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용의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교사 역시 정서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칠판에 호랑이 캐릭터가 들고 있는 레드카드가 있답니다. 아마 품행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주의하라고 이름을 붙이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학생의 이름을 붙였는데 수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학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도요, 수업 중에 심하게 떠드는 아이를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도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이제 정서학대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상관없고 그냥 감정이 상하면 무조건 정서학대인 게 돼버렸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난동을 부려도 학생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동이 위력을 느꼈고 공포를 느꼈다고 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 4학년 아동이 교사와 학교 보안관님을 깨물고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이런 난동을 부렸는데요. 아이를 말리느라고 팔목을 꽉 잡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막 벗어나려고 버둥버둥 대니까 당연히 팔목에 뭔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팔목을 잡은 선생님, 보안관님, 아동학대가 됩니다. 받아쓰기, 일기쓰기 시키면 아동학대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받아쓰기는 틀렸을 때 기분 나쁘니까 정서적 침해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웃겨서 웃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기 쓰기 사생활 침해입니다. 제가 뭐 받아쓰기를 제가 권장하지 않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틀리면 기분 나빠서 정서적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뭐 아동학대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 그리고 뭐 정상적인 수준의 민원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폭언하고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기에 과제를 해왔었잖아요. 그때 그 코로나 초기 때 실시간으로 수업하기 전에 과제를 만들고 영상 올려서 보고 과제 해오는 것. 그래서 이게 수업 대신이었거든요, 과제가. 그래서 이 과제를 해오는 것이 출결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과제를 계속 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담임이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결석 처리된다. 여러 차례 이야기에도 아이도 아무 변화도 없고 학부모님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결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이를 결석 처리한다고 고성방가를 지르고 학교 와서 학교 사무를 집기를 부수고 욕설 폭언하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에게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 한 번 신고를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담임교체, 직위 해제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되고 이후 경찰 조사와 징계, 소송 등 고통스러운 순간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 같은 취급이 될 데다가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은 언제든 신고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당한다는 속설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무죄 추정 원칙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있을 거다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법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누가 문제 제기 고소하면 그 사람이 바로 유죄처럼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악의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구청, 시청에 1년에 막 민원 몇백 건, 몇천 건씩 넣으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정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순식간에 피의자, 용의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그런 운신의 폭이 크게 움츠러들겠죠. 안 건드리는 게 최고다라고 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 때문에 기분 나빠.
혹은 학부모 입장에서 너네 선생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 학대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경찰 조사받고 법원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한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소신을 갖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취지 자체는 좋아요. 아동이 약자고 스스로 보호를 못하니까 우선 보호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고 악용을 하는데 어떠한 대처 방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95% 이상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 벗어나는 사람들 늘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면서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5% 혹은 그 이하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가슴에 화도 많고 뭐 할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뭔가 내 멋대로 막 주변 사람들 좌지우지하면서 나의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막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요. 제도 보완이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바로 믿고 유죄 추정하면서 담임 교체해버리고 직위 해제해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무죄라고 오더라도 그 담임 교사가 마음이 네, 그전처럼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최소한 뭐 그런 신고가 있다면 같은 반의 다른 학부모들에게 우선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도 그 선생님의 행위가 교육이 아니다, 학대 같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될 텐데 이런 절차 없이 시작부터 바로 학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가 그런 행동이 학대인 것 같다라고 동의한다면 그때서야 정식 조사를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선생님이 이걸 판단한다라고 하면 또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할 테니까 객관적인 외부 인사들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교육을 소신 있게 하시는 선생님께서요, 이렇게 95%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소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학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학대라고 볼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소신을 갖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뭐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경찰 조사 다 받고 법원 가서 네, 담임 교체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동 학대 범으로 유죄 추정이 되면서 유죄인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취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선생님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교육활동하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죄를 받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전처럼 소신과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의욕을 잃고 월급만 받는 월급쟁이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학교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충격 흡수 장치를 통해서 소수의 진상 학부모가 내 기분 나빠 이걸 막 들먹거리면서 학교를 뒤흔드는 문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말미에 이제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휴직 중인데요. 제가 휴직을 결정하는데도 역시 이런 사안들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사건들을 경험을 해 봤고, 그러면서 이제 교직에 대한 큰 회의가 생기고 그전처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을 할 그런 네, 용기들이 나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퇴직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 마음이 나지 않아서요. 어떤 아이의 학부모가 또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데 돌아가서 그전처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네, 빨리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이 상식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